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제4장 실현과 바라보기에서 제2주제 위기를 기회로 바라보기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1975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석유 파동으로 주체 못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번 중동 국가로부터 사막에 고속도로를 건설해 달라는 요청이 왔다. 이미 여러 나라에 수주를 요청하였지만 모두가 현지에 가보고는 포기했다. 너무 더워서 작업하기가 힘들고 또 물이 없어서 공사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관계장관 등 여러 사람을 보내어 알아보라고 했지만 모두 역시 너무 덥고 물이 없어 공사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을 불러 가능한지 타진하였고 즉시로 중동에 다녀온 정 회장은 대통령에게 이렇게 보고했다. 중동은 이 세상에서 건설 공사하기에 제일 좋은 지역입니다. 왜요? 1년 12달 비가 오지 않으니 1년 내내 공사를 할 수 있고요. 또요. 건설에 필요한 모래 자갈이 현장에 있으니 자재 조달이 쉽고요. 물은 그거야 어디서든 실어오면 되고요. 50도나 되는 더위는 낮에는 자고 밤엔 시원해지면 그때 일하면 됩니다. 박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불렀다. 현대건설이 중동에 나갈 건데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다 도와줘. 1970년대를 상징하는 중동 붐은 이렇게 시작되었던 것이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기회를 볼 수 있는 시야로 인하여. 한국 최대 삼성그룹을 대표해 잠실체육관에서 1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연사는 110cm의 작은 키를 가진 이지영 대리였다. 3살 때 키가 자라지 않는 병, 가연골 무형성증 진단을 받은 후 자라면서 아이들의 조롱과 남과 다른 자신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다. 어느 날 생각했다. 내 모습 그대로 남과 다름을 즐기자. 체육을 잘할 수 없다면 국어를 잘하면 돼.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 할 수 없다면 가외 아르바이트를 하면 돼. 나 자신을 인정하자. 욕심 부리지 말자. 생각을 바꾸니 사소한 행복들이 찾아왔다. 그는 장애에도 운전면허, 5km 마라톤, 대학 입학, 호주 어학연수에 도전해 성공을 거뒀다. 그런 그에게도 취업은 힘겨운 도전이었다. 대학에서 우수 졸업장까지 받았지만 취업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를 보자 면접관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예 질문을 못 받은 적도 있다. 거듭된 실부로 우울증에 빠졌다. 그러다 자신이 훌륭하게 잘 되는 모습을 자신을 떨어뜨린 면접관들에게 보여주자 하는 오기가 생겨 다시 용기를 내어 도전하였고 2007년 8월 삼성 테크위는 그를 채용했다. 이제는 삼성에서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경력사원이나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그들 앞에 서서 안내를 하고 강의도 한다. 제 키는 110cm이지만 열정은 180cm가 넘는다. 저는 도전 중독자입니다. 한 번만 보면 기억되는 여자, 장애가 내게 준 선물이에요. 위기를 기회로 바라본 결과이다. 한 청각장애를 가진 학생은 잘 들리지 않는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듣지 못하는 것을 소음이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여 집중하여 공부하여 서울대에 합격하였다. 이런 사례들과 같이 자신의 장애도 보는 시각과 태도에 따라 강점과 기회로 변화될 수 있다. 2011년 44세인 이혼녀이며 새 아이 엄마인 플로레스 스트랭은 유방암 상기 진단을 받았다. 홀로 일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막내는 자폐증을 가진 상태였다.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암 진단은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그녀는 치료를 시작하여 3번 수술을 받고 화학치료와 방사능 치료를 힘들게 받았다. 심리상담사였던 그녀는 암으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심이 자신의 면역을 떨어뜨리게 할 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그녀는 암이 가져다 준 좋은 것에 초점을 맞추기로 결심하고 좋은 것들을 하나씩 찾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암을 가진 100가지 특기를 찾기로 하고 찾아가는 것들을 인터넷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
그러한 일은 힘든 치료 가운데서도 긍정적으로 지내도록 하고 암이라는 두려움에 대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도왔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 자신만 도운 것이 아니라 그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영감과 용기를 얻게 되었다. 그녀가 100개 특혜를 다 찾아 올렸을 때 그녀는 스릴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한 출판사로부터 암을 가지는 100가지 특혜를 책으로 내자고 하는 출판 계약 요청을 받았다. 책을 출판하는 평생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나날들 가운데 그녀는 이상적인 애인도 만나게 되었고 여러 면으로 그녀의 최악의 한 해가 최고의 한 해로 변하는 경험을 하였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의 넓은 선교 지역에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놀라운 진리를 깊이 터득하게 되었다. 그것은 선교 사역을 추진시키는 원동력은 온갖 고난과 시련 속에서 생겨난다는 사실이었다. 시련과 역경은 마치 법칙과도 같이 항상 사역의 확장과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 이와 같이 개인이나 집단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시련은 그것이 아니고서는 얻을 수 없는 복과 기회를 가져다 주므로 그것을 볼 수 있는 시야를 개발하게 한다. 1975년 미국의 AT&T사가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합병을 통한 조직 개편을 시도하였고 그런 가운데 많은 경영 간부들이 실직하거나 보다 낮은 보직으로 옮기게 되었다. 수잔 코바사 박사는 8년 동안 700명의 간부들 가운데 어떤 간부들은 건강을 유지했지만 어떤 간부들은 크게 아팠음을 관찰하고 그 원인을 연구하였다. 모든 간부들이 이 극심한 스트레스 환경에 대해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어떤 간부들은 스트레스 환경에서 다른 이들보다 분명히 잘 감당하였다. 수백 명의 경영 간부들에게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증상들이 나타났다. 그렇지만 같은 환경에서 소수의 그룹 간부들은 달랐다. 이상하게도 그들에게서는 스트레스 증상들이 드러나지 않았다. 대신에 그들은 더 건강하고 강건하고 오히려 번영하기까지 하였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들에게서는 스트레스 강인성이라고 이름 붙인 3가지 태도, 3C가 있었는데 다음과 같았다. 첫 번째, 헌신성, 커미트먼트. 헌신적인 태도는 그들로 하여금 소외감을 느끼게 하기보다는 진행 중인 사건을 위해 힘써 노력하도록 만든다. 두 번째, 통제성, 컨트롤. 수동적이고 무력하다 느끼기보다 자신이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고 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분투하도록 만든다. 세 번째, 도전성, 챌린지. 스트레스와 변화를 외함이 아닌 도전할 대상으로 보고 흥미를 가지고 이겨내도록 이끈다. 이 3C가 있었던 간부들은 스트레스 연관 질병 발생 위험을 50%나 줄인 것이다. 즉, 스트레스에 강인한 사람들은 밝게 바라보고 낙관적이다. 이들은 스트레스 환경을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받아들인다. 이들은 자신에게 벅찬 일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위축되지 않고 각종 자원들을 잘 활용한다. 그들에게 시련은 자신을 발전시키는 기회로 다가온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4장 3번째 주제, 고난을 통해 보상 바라보기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평안하고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